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자 자부심이었던 반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를 느끼고 계십니까? 얼마 전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에 제1공장을 열었을 때 그 현장에는 일본과 대만 언론만 초청되었습니다. 우리 언론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재 거절이 아닙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이 묶이는 이른바 반도체 삼각동맹에서 대한민국이 밀려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민당이 장기 집권하며 일관 등 반도체 부활 전략을 밀어붙이는 사이 일본 기업 도요타의 시가총액은 7년 만에 다시 삼성전자를 추월했습니다. 소니의 영업이익조차 삼성을 앞질렀습니다. 우리가 과거사 프레임에 갇혀 노재팬을 외치는 동안 일본은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다시 짜고 있습니다. 지금 재계에서 터져나오는 한일 경제 공동체 담론은 단순히 이웃 나라와 친하게 지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의 노후 자산이 휴지 조각이 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일경원의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걸린 생존의 문제입니다. 오늘 강 소장이 이 은밀하고도 거대한 경제 지각 변동의 실체를 낱낱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 경제의 마지막 비상구를 찾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최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유럽연합, 즉 EU와 같은 수준의 완전한 경제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관세를 낮추는 수준을 넘어 사람과 자본이 여건 없이 자유롭게 오가는 한일판 신겐조약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을까요? 그 배경에는 지경학적 위기가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과거의 자유무역 질서는 붕괴되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은 공통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살던 대한민국은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디리스킹 전략을 짜야만 하는 처지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인구 절벽이라는 공통의 재앙입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상황은 절박합니다. 일본의 정보통신 분야 인력 부족률은 69.9%에 달해 기업들이 일손이 없어 폐업을 고려할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민간의 흐름은 정치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882만 명의 한국인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일본인 역시 한국을 두 번째로 많이 찾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미 작년 한 해에만 1,500명이 넘는 한국 청년들이 K무브 사업 등을 통해 일본 기업에 취업하며 인적 통합의 전초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기류도 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첫 순방지로 택하며 셔틀 외교를 복원했습니다.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자 동반자라는 선언은 이제 경제적 실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일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합쳐졌을 때 우리 손에 쥐어지는 숫자는 대체 얼마일까요? 구체적인 지표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GDP는 약 1조 8천억 달러, 일본은 약 4조 2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 둘을 단순히 합치기만 해도 6조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9천조 원 규모의 거대 시장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양국의 기술과 자본이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그 규모는 7조 달러, 즉 일경원대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것은 미국, EU, 중국에 이어 세계 4위의 경제 블록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의 주역이 된다면 강대국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따르기만 하던 룰 추종자에서 국제표준을 직접 만드는 룰세터로 올라서게 됩니다. 더 구체적인 실익을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에너지 비용의 획기적 절감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 LNG 수입 시장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는 거대 고객입니다. 만약 두 나라가 공동 구매에 나선다면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구매력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천연가스 도입 가격 협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이는 곧 우리 산업 전반의 제조 원가 하락과 가계 전기료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반도체와 소부장의 완벽한 결합입니다. 소부장이란 소재, 부품, 장비를 뜻합니다. 한국의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 능력과 일본의 독보적인 소부장 기술이 결합하면 대중국 경쟁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태원 회장은 일본의 NTT, 도쿄 일렉트론, 키오시아 등과의 협업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력이 아닙니다. 공급망의 요새화입니다. 셋째, 노동시장의 상호 보완입니다. 일본은 디지털 전환 인력이 절실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더 넓은 무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대졸 예정자 구인 비율은 매우 높으며 정보통신기술자 직군의 구인 비율은 3.45에 달합니다. 이미 일본 내 한국인 취업자는 7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전문 기술 분야의 화이트칼라 인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장밋빛 전망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거대한 흐름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냉혹한 현실과 갈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강 소장이 직접 비판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과연 일본과의 경제통합이 우리에게 이득이기만 할까요?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역사 문제와 경제의 분리가 가능한가 하는 점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72.8%가 일본의 우경화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사과 없이 경제만 합치자는 것은 일본의 우경화 행보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일본 정치인들이 강제노역을 부정하는 발언을 할 때마다 한일 경제협력의 동력은 급격히 식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기술 종속의 우려입니다. 일본의 소부장과 한국의 제조 능력이 합쳐진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일본의 원천 기술에 더 깊게 종속되어 하청 기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노력해 온 소부장 국산화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뼈아픕니다. 세 번째는 안보적 리스크입니다. 일본이 방위비를 증액하며 영내 안보 역할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한국인의 58.7%는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경제적으로 묶이게 되면 결국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 인근에서 활동하는 것을 묵인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안보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강 소장은 여기서 역설적인 데이터를 하나 더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24도 이하로 매우 낮은 반일층조차도 58%는 경제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국민이 감정적으로는 일본을 거부할지라도 경제적 실리에 있어서는 매우 현실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역사는 잊지 않되 경제는 실리를 챙긴다는 투 트랙 전략이 우리 국민 대다수의 본심인 셈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이 한일 경제 공동체라는 거대한 도박이 대한민국에 던지는 시사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우리는 더 이상 각자 도생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상황에서 인구 5천만의 대한민국 단독 시장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일본이라는 1억 2천만의 시장과 결합해 1억 7천만의 거대 내수 블록을 형성하는 것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울세터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생존권일지도 모릅니다. 둘째, 이것은 우리의 노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성장이 멈추고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되면 여러분이 붓고 있는 국민연금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고갈될 것입니다. 한일경제연대를 통해 저비용 사회로 구조를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 세대의 노후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일본은 이미 대만과 손을 잡고 반도체 부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사에 매몰되어 주춤거리는 사이 일본은 한국을 제외한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지도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흐름에서 끝내 배제된다면 10년 뒤 대한민국은 첨단 산업의 섬으로 고립되어 서서히 침몰해 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본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간 외교와 경제는 철저하게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는 냉혹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일본과 굳이 우정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국익뿐입니다. 오늘 강 소장이 분석한 한일 경제 공동체 담론,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9천조 원의 거대 시장이라는 기회 앞에 설레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일본에 대한 불신과 종속에 대한 공포가 앞서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책임은 온전히 우리 세대의 몫이라는 점입니다. 역사적 정의를 지키면서도 경제적 생존권을 확보하는 균형점은 어디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넘어 초일류 국가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대한민국 경제의 실체를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오늘 주제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한일 경제 공동체, 여러분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아래 댓글창에 뜨거운 토론을 남겨주십시오. 강 소장이 하나하나 읽고 다음 분석에 반영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 소장은 더 날카롭고 객관적인 경제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